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육격술 도하입니다. 오늘 사주는 좀 약간 특이한 사주죠. 오행 중에서 한쪽으로 굉장히 치우친 사주입니다. 이것이 바깥의 정통명의로 본다면 종합격에 해당되는 사주인데 결국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자, 일단 곤명사주 52세 사주입니다.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임자년 해달 임자일주. 그 전부 다 이렇게 물바닥으로 돼 있죠. 여기도 물이고, 요것도 물이고. 그러면 종왕격이다. 이렇게 형성이 돼 있죠. 자, 요런 상황인데 그런 식으로 풀으면 사주가 절대로 안 풀어진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육기 방식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월지에서 여기 눈이 돌아가는 순간 안 풀려요, 사주. 엉뚱한 데 흘러갑니다. 요번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달 비견격이에요, 여기죠. 요 비견격이 제일 크죠. 그런데 여기에서 임수일간에서 보면, 그죠? 식신이 있고 비견이 있고 식신이 있고 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이 앞에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용신이 어떻게 됐다? 식으로 들어 여기 이제 용신이 됐습니다. 그 상신은 비급이 됐죠. 그러니까 용신의 수상신이 딱 됐다. 요런 걸 딱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면 직업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관설도 있고 여기도 또 있습니다. 여기 물론 여기에서 정월기라는 부분도 있죠. 자, 여기에서도 드릴 말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여기에는 타고난 거고 하고 싶은 거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식신으로 제사라는 사주예요. 근데 한 가지 일이 아니라 요 일도 있죠. 그죠?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업적인 재물, 편제적인 재물과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요 팀장이 있죠. 팀장이 있습니다. 나는 팀원이죠. 요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내가 전문적인 기술이나 먹거리 쪽으로 고객을 상대하는 이런 사주죠. 근데 여기에도 보면 뭐가 빠졌냐면 이 용신이 정해져 있는데 이 스펙적인 부분에서 인성이 없다는 거예요. 금이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늘 여기서 드릴 말씀이 뭐가 있냐면 월지는 해야만 되는 거죠. 해야만 될 의무이죠. 일지는 뭐죠? 욕심, 의욕이라고 말씀드렸죠. 의욕,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랬죠. 그래서 요 두 분이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게 지금 월지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 있냐면 여기 경금이 딱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서 경금이 올라왔더니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모토가 있죠. 이 절처에 올라와 있는 편인 뒤에는 늘 뭐가 있다? 살이 붙어 있다. 그죠? 이 살이 붙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인성은 의욕적으로 해야만 될 수 있는 거지. 여기 뒤에 만약에 편인이 붙어 있다면 공부를 안 하게 됩니다만 여기 일지에는 편인이랑 살이 있으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직업에 관계된 전문 지식은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해야만 될 거라 하면은 편인은 월지에서 편인 뒤에 있다고 하면 이제 편인이 있고 살이 붙어 있을 때 이거는 잘 안 합니다. 왜? 해야만 된 의무라는 것 때문에 하기 싫다는 거죠. 근데 일지에는 의욕적이죠. 내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활활 타오르서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의지력이 팍 어떻게 돼요? 나타났다. 그래서 요분은 이 직업적인 내가 전문 직업적인 곳에 종사하는데 내 전문 지식은 가지고 있다. 그 식신이죠. 식신을 갖고 있어서 내가 이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요 편인이 작동을 해버려서 내가 갖고 있는데 상당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긴 또 의욕이 의지력 속에 또 뭐가 있죠? 정관, 또 상관, 정제 부분이 있죠. 여기도 분명히 편제적인 부분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정제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편제적인 부분보다는 그래도 이제 정제 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서 사실은 어느 한 직장에 있습니다. 근데 식신은 너무 밑에 못 있어요. 상관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언론 비슷한 곳에 프리랜서로 전문직에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 굉장히 열심히 재밌게 사시는 분이죠. 직장인 것 같지만 또 직장이 아닌 것 같으면 또 직장인.
굉장히 열심히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여러 가지를 분석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의무, 그죠? 의무와 책임이죠. 여기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죠? 원하는 거, 그죠? 권리 또는 또 뭐 있죠? 의욕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의욕과 의무로 나눠주면 또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양인도 있으니까, 그죠? 보이지 않는 경쟁심도 대단히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어정사주 원풀이에서는 아무리 이렇게 물이 많아도 내가 갖고 있는 성질을 딱 구분해서 구분시켜 놓으면 나머지는 이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여기를 딱, 여기에 눈이 딱 꽂히는 순간 사주가 풀어질 리가 없겠죠. 그죠?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러냐? 그다음부터 머리가 정지해버려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죠? 상신을 갖고 상신이 비겁이 됐다. 용신은 식상이 됐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하나씩 갖고 해야 돼. 자, 임수일간이 이렇게 됐죠. 쭉 운세를 해달에 태어나서 역행을 했죠. 여자분이 여기서 쭉 들어와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뭐 굳이 얘기할 거 없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여기 다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요. 자, 여기에서 지금 현재 43세에서부터 52세까지 5대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52세 올해까지죠. 내년 되면 이제 요로 53세로 넘어가죠. 자, 5대운에 뭐가 올라오죠? 갑하고 개수가 올라옵니다. 그죠? 새로 들어온 지장간은 5대운에 뭐가 들어오죠? 5대운에 개신기가 이렇게 올라오죠. 인묘자는 개신기에 여기에다가 5대운이니까 이 병하고 정도 같이 올라옵니다. 요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인묘자는 5대운에 인묘자 경기정입니다죠.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요 부분 이 지장간 부분과 임묘자 요 부분 구분해서 놓치면 안 되고요. 자, 요 부분에서 절처에서 올라온 것이 간목이 올라왔죠. 그럼 이게 용신입니다. 이 간목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상신이 붙어 있죠. 그래서 지금 수입 통로 활짝 열린 통에 수입도 굉장히 장난 아닙니다. 양간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그죠? 그러는 바람에 지금 굉장히 좀 이 운에서 좀 굉장히 좋은 운에 들어와 있죠. 물론 예전에는 좀 고생 좀 했습니다. 뭐 그것까지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럼 앞으로는 또 이제 이 4대운에 들어오면 그죠? 이 4대운에 들어오면 또 임수가 또 올라오잖아요. 또 상신이 또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4대운에서는 내가 여태까지 벌어먹던 수입 통로가 새로운 수입 통로가 새로운 용신을 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떤 직장이라든가 하는 일, 업무에서 약간의 변화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올해는 중요한 건 뭐죠? 올해 운세죠. 23년도. 23년도 운세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중점적으로 풀어나가야 되겠죠. 어쨌거나 지금 중요한 건 뭐죠? 이 올라와 있고 인묘자고 새로 왔던 요 부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과 비견이니까 잘 어울리고 있고 그 다음에 가고 싶은 곳 또 여행지 이런 데도 좀 여러 가지 탐방도 좀 잘하고 있습니다.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죠. 단 그런데 하나 불행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일지가 동충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비견 겁재가 붙어 있죠. 내가 배우자 자리에 있을 거지. 이 해자가 이렇게 있으니까 용상신도 분명히 붙어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비견 겁재가 장악을 하고 있죠. 거기다가 물론 정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동충이 먹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불안합니다. 조금. 그래서 원만치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대운에서 너무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운세를 연운에 관계된 운세를 풀어봐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운세를 본다 그러면 계묘년 운세를 본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임묘자가 병을 묵어왔고 그다음에 올라왔고 그다음에 임신이 절처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계묘년은 이제 운세인데
다행히 또 올해 또 상신이 또 올라왔어요. 그죠? 상신이 올라왔으니, 상신 올라오면서 또 했는데, 용신이, 그죠? 여기 하나가 임묘가 됐습니다. 반쪽알이. 그리고 이 상신이 들어오면서 다시, 그죠? 임수가 감목을 들고 왔으니까. 내가 하는 업무가 변화가 생긴다 이런 얘기죠. 경제활동, 새로운 경제활동이 수입 통로가 열리면서 내가 맡은 일이 일부가 임묘가 되고, 그죠? 여기 일부가 새롭게 상신해서 수입해야 될 일이 돈 벌 일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굳이 뭐 직장이 변화 변동은 아니지만 새로운 수입 통로가 열리면서 새롭게 해야 될 맡을 업무가 바뀌고 해야 될 일이 새로 들어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올해에 좀 심란하고 해야 되나 말이나 고민거리도 있기도 하고 근데 워낙에 좀 강단이 있고 뭐 내 주관이 뚜렷하신 분이 되나서 어떤 막 해고 말고는 금방 결정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에 좀 새로운 수입 통로가 있고 새로운 돈벌이가 생겼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게 생겼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 정인도 들어와 있어요. 정인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사실은 정인은 바로 을목인 상관을 깨게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임묘가 됐죠, 하나가. 근데 이 을목을 깨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롭게 내가 변화를 주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변화를 주려고 하는데 어려워졌다. 그래서 여기가 기계에 대해서 새롭게 움직여 보려고 하는데 답답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활동 범위나 지역 내가 맡은 것이 약간 변화가 왔다 이런 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 운세인데 다행히 용상신이 상신이 들어오고 용신이 끌고 들어왔으니 그죠. 요 두 개 부분이죠.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현재는 사실 대운도 너무 기룬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연운도 사실은 기룬이죠. 근데 요 조그만 것들은 이제 속상하게 하는 것은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상신 들어오고 용신이 같이 달고 들어왔으니 아마 올해 좀 새로운 좋은 일로 인해서 지금 사실 좀 즐거움이 좀 넘치는 그렇지만 속상한 일도 없지 않은 요런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분은 좀 한참 전에 감정했던 분인데 올해 운세에 대해서 한 번 더 요거 때문에 한 번 더 올려봤어요. 그래서 이 사주 풀이에 들어갈 때 어떤 격국이나 전체적인 윤곽, 음양의 개수 이런 거, 그다음에 또 용신도 마찬가지죠. 뭐 얘기하는 격국, 조우, 뭐 통관, 병약, 그죠? 그다음에 억부 이 따져서 운세로 풀어가는 거 좀 어렵습니다. 잘 안 맞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이런 식으로 풀어간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풀어지죠. 다음 대운에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이제부터는 여기 용신대운이잖아요. 그죠? 용신대운이니까. 용신대운이니까 그래도 살만하죠.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앞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항상 좋은 일에는 20, 30%는 나쁜 일 따라다니니까 음양이라는 건 늘 붙어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심하고 한다면 지금 올해 지금 하고 있는 이 계묘년 운세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운세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만약에 월운까지 들어간다면 여기 이제 월운이잖아요, 그죠? 올해가 지금 이제 신달에 올라갔으니까 신달에서도 또 이 신달에 또 올라간다고 그러면 여기 갑하고 또 개가 있어요, 그죠? 이건 없죠. 여기는 이제 어, 아니죠. 여기 이제 경인무죠. 경인무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또 용신이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달부터 계획된, 들어왔던 새로운 상신이 들어와서 계획된 부분이 요번 달부터 다시 내가 손에 잡게 되고 움직이게 된다. 용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롭게 들어와서 움직이게 되고 또 상신도 하나 들어왔으니까 좀 어떤 내가 바뀌는 업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금 열심히 하면서 그거에 따른 결과물이 나타나기도 하고 지금 매우 활동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번 달부터. 지난달에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거 미에서는 이제 미달에서는 경금 올라온 거는 결국은 이제 경금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임묘자가 개가 임묘됐어요. 그죠? 여기는 뭐, 이렇게 정을게 들어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업무가 들어가고, 왜 경금한테 얻어맞아 들어갔죠?
그러면서 요 병원까지 들어와 가지고 새로운 업무가 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던 일 그만두고 새로운 업무로 맡기게 됐는데 그것이 올해 이번 달에 감목이 올라오면서 들어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요게 어떻게 하나의 내 맡은 업무에 대한 변화에 대한 과정을 지금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주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들 여러 개 충형 뭐 합쳐고 뭐 어느 정도 많고 이런 부분에는 저기를 이렇게 시선을 뺏기면 안 됩니다. 저도 전문직이라는 거 요 식신이 있기 때문에 요게 인제 저기도 있습니다. 그죠? 여기가 인제 정을기도 있으니까 이 상관적인 부분도 있죠. 요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업무가 이쪽으로 자꾸 전업을 했던 거는 어쩔 수가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올해 운세 이 사주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종합격으로 나쁠 수도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참 너무나 그죠? 올해 같은 경우에 너무나 운이 좀 좋은 운에 들어와 있죠. 그죠? 근데 얘 때문에 좀 속을 상하지만 얘 때문에는 참 여러 가지로 물론 경제적인 지출은 있어요. 그죠? 비겁이 들어오면 지출이 있습니다. 뭐 있는데 이 나간 것만큼 수입은 들어오니까 뭐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개묘년 운세 대운도 너무나 잘 만났고 그죠? 연운도 잘 만나서 참 옆에서 봤을 때 좀 부러운 사주죠. 지금 앞으로도 사를 알고 또 상신대운은 용신대운을 가고 있죠. 상신역인데. 그렇지만 상신대운에 태어나서 이렇게 돌았기 때문에 이미 큰 어떤 저기는 비껴 지나가는 모양새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렇습니다. 아마 그래도 용신이 살아나고 상신이 막 살아나니까 참 너무나 부러운 사주가 됐습니다. 참 사주가 뭐 이렇게 먼저 풀려나가는데 나가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여러 가지로 좀 그렇죠. 아무래도 좀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해 보면은 참 많은 부분이 행복한데 또 많은 부분은 또 어려워하니까. 그렇지만 요렇게 우리가 자세히 풀어나간다면 오는 손님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부분이라든가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음을 우리가 조금만 해 놓으면 되겠죠. 근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절처인묘 그다음에 어 저기 또 뭐죠? 오는 지장간은 확실하게 외워두시고 암기하고 머리를 막 돌아가셔야 돼요. 그럼 도사가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오랫동안 해도 사실 안 풀리더라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말씀드리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권명 전문직에 계신 분에 대해서 사주를 간략하게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많은 발전이 있는 사주죠. 자 공부하시는 분들 너무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